김밥 장박의 중국 잡박사전입니다. 장박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은 중국 Z세대의 애국 마케팅, 즉 고차오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차오 마케팅이라고 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네. 중국화, 트렌드화, 글로벌화, 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진 마케팅을 고차오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의 국뽕 마케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민간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네. 굉장히 이거를 권장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주제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겠는데요? 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제5하오, 링링하오로 대표되는 Z세대가 중국 소비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Z세대라고 하면은 95년도에서 2004년도 사이에 태어난 그런 세대를 말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16살에서 한 27살? 그렇죠. 굉장히 젊은 그런 세대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중국 전통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울러서 이전 세대들을 위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에 관한 거부감이 없고요. 네. 오히려 메이드 인 차이나에 관한 선호도가 아주 높죠. 최근에 중국의 인민방과 그 바이두에서 중국 소비자의 로컬 브랜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Z세대들이 중국 이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도를 높이 나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는 소비의 핵심으로 등장한 Z세대의 소비 성향을 잘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Z세대의 소비 성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Z세대는 중국의 경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상태에서 태어난 세대로서 이들은 아주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서 최신 유행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리고 비싼 수입 명품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고 남과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성비 가빈 제품을 더 선호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전 세대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지오링하오나 빠링하오 같은 경우에 네네. 지금으로 따지면 30대, 40대겠죠? 그렇죠. 그 친구들은 굉장히 그 외국 명품을 선호했잖아요. 그렇죠. 외국 제품을 아주 좋아했죠. 이런 트렌드도 점점점 변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Z세대들은 소비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애국 소비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중국풍 트렌드, 즉 고차오가 중국 제조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어차오가 각 브랜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의 화웨이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화웨이라면 네. 그 핸드폰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2019년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직격탄을 맞고 해외 시장을 잃어가고 있던 네, 그렇죠. 화웨이 스마트폰과 네. 스마트워치는 애국 소비 덕분에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영업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네, 꼭 나쁜 것만 있었던 건 아니네요. 그렇죠. 중국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기도 했네요. 네, 맞습니다. 2015년 미국의 제재를 받은 대표적인 브랜드로 각인된 것이 오히려 중국 소비자들의 동정심과 애국 마케팅을 이끌어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이 있나요? 다음은 중국의 대표적인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리닝입니다. 리닝이요? 네, 이것은 이 스포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김 박사님께서 소개를 더 잘해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네. 예. 다 잘 아시듯이 이 리닝 브랜드는 중국의 매우 유명한 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인 리닝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런칭한 지도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렇죠. 90년도죠? 맞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제법 이렇게 이름이 있었는데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공식 협찬사로 지정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급상승을 한 거죠. 네, 그때부터 아주 유명해졌죠? 네네. 최근에는 중국 브랜드 굴기 이런 이 브랜드 마케팅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네. 이 리닝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나 학 그리고 용 같은 전통 문양을 그 이미지화해갖고 네. 의류나 신발에 이거를 활용해서 굉장히 멋지게 만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인 빨간색과 노란색을 많이 네. 사용해서 네. 그 중국 문화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Z세대들의 호응을 크게 얻기도 했죠. 네. 특히나 중국 젊은이들은 이 리닝을 매우 힙하다면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데요. 네네. 심지어는 뉴욕 패션 위크나 프랑스 패션 위크에서 등장하면서 차이나 패션 트렌드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브랜드는 중국의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인 바이츄에링입니다. 바이츄에링은 네. 굉장히 오래된 그런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1931년이던가요? 네네, 올해로 89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죠. 굉장히 전통이 있는 브랜드예요. 네. 바이츄에링 같은 경우에는 중국 1세대 국산 브랜드인데요. 요것도 고차오를 활용한 마케팅을 통해서 Z세대의 소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츄에링은 전통 문화 이미지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브랜드 리뉴얼링에 성공을 한 대표적인 브랜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창청 하발 자동차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창청 자동차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인데요. 네. SUV 전용 차량을 생산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네네. 예. 이 창청 하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중국 그 SUV 차량의 점유율 1위, 독보적인 1위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는 국민 SUV 차량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국민들의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창청 하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같은 그 성능을 갖고 있는 다른 차종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해요. 네, 특히 현대 기아차보다 완전 저렴하죠? 네, 맞습니다. 네, 가격은 정말 얼마 정도인가요? 우리 돈으로 약 1,7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 우와, 가격 경쟁력이 정말 네, 너무 저렴한데요? 좋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네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브랜드는 따바이투라는 중국의 국민 사탕인데요. 아, 그 하얀색 토끼가 네. 그려져 있는 육아사탕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육아사탕과 아주 비슷합니다. 빠링허우, 찌링허우 세대가 어렸을 때 먹던 국민 사탕으로서 이것 또한 Z세대의 레트로 감성을 자극해서 구어차오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네, 예전에 그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 미국의 수교를 해서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때가 1972년이던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때 이 따바이투 사탕이 굉장히 닉슨 대통령과 수행원들이 좋아했다고 네네. 들었어요. 그래서 주은혜 총리가 뭐 이렇게 갈 때 10kg씩 싸줬다라는 네네.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네, 사탕이죠. 그렇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아주 유명하죠. 네네. 특히 미국 외교관들이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중국 Z세대의 애국 소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 구어차오 마케팅이 이렇게 네.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정세, 두 번째는 중국 정부의 정책, 세 번째는 국민들의 복고로의 회기가 이런 구어차오 마케팅 열풍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새로운 내용들 많이 알게 되셨을 텐데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